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대학교 대학원 자율과학과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고급 연구 방법 및 통계, 이번 주에 살펴보실 내용은 바로 correlation, 상관 분석과 그다음에 regression, 회귀 분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특히 관찰 연구를 중점적으로 많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연관성이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이러한 회귀 분석 등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요, 저도 요즘에 다른 논문들을 많이 리뷰하면서 느끼는 건데, 의외로 많은 역학 연구들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뭐, 러지스틱 리그레이션 이런 것들은 역학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이 리그레이션도 이제 좀 형태가 진화해서, 최근에는 뭐 위계적 러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약간 그 회귀 모형들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회귀 분석들이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또한 임상 자료에서 많이 사용되는 일반화 추정 방정식 GEE라든지요. 이런 것들도 사실 보면 결국은 자기 상관이라고 하는 추적된 한 번 이상 추적된 자료에 대해서 자기 상관을 이렇게 보완한 그러한 일종의 회귀 분석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모델이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하면요. 회귀 분석은 연구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고급 연구 방법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귀 분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개요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배웠던 그런 맥리마 분석이라든지요. 네,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카이 제곱 분석, 카이 스퀘어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회귀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주요 복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분할표 자료를 이용한 연관성의 검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국 분할표 자료 하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떠올리셔야 될 건, 뭡니까? 종속 변수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분할표라고 얘기하나요? 종속 변수가, 뭡니까? 명목형을 얘기하는 거죠. 네, 종속 변수가 명목형인 경우에 저희가 분할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뭐 질병 자료라든지 질병의 유무, 흡연 유무, 우울증 여부 이런 것들 전부 다 yes or no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석 자료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는 명목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할표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그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검증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카이-제곱 검정이라는 걸 쓰시게 됩니다. 뭐 자세한 저희가 그 함수는 알고리즘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관측도수와 기대도수의 차이 이를 통해서 실제로 관측된 도수하고 기대도수의 차이가 크다면 연가설을 기각하는 그런 검정이 바로 교차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차 분석은 실제로 알고리즘이 좀 단순해서요. 실제로 이런 통계학을 좀 기반으로 한 그런 그 수업들에선 이걸 실제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수식을 주고 계산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통계학 자체를 공부하는 그런 그 목적은 아니라서요. 네, 임상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분석대, 어떠한 통계 검정을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 설계가 이 수업에서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겁니다. 피셔의 정확한 검정이었죠. 피셔의 정확한 검정, 피셔스 이그젝 테스트는 언제 쓰시냐면요.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기대도수가 5 미만인 셀이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초과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피셔 이그젝 테스트를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카이 검정을 그대로 쓰시게 되면 카이 검정의 분모가 작아져서 이 기대도수의 셀이 작잖아요. 분모가 작아져서 통계량을 부풀리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피셔 이그젝 테스트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위에 그 SPSS에서는 그 옵션에 들어가셔서 카이 제곱 대신에 카이 제곱이라고 클릭되어 있는 걸 해제하시고
예, 피셔 이그젝 테스트 그 란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보셨던 또 다른 게 바로 맥리마 테스트였습니다. 의외로 저기 그 재활과학 통계학에서는 예, 보시면 맥리마 검정 같은 거 잘 안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맥리마 검정은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요.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치료 전후를 비교한 명목형 자료에서 네, 자, 핵심은 명목형 자료에 치료 전후를 비교한 거죠. 치료 전후를 비교했다는 건 치료 효과 같은 거를 네, 치료 효과를 우리가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그러한 분석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치료를 받았을 때 회복률, 뭐 이런 거 있죠? 반응률, 이런 것들. 회복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은 명목형 자료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살펴보는 분석 방법이 바로 맥리마 분석입니다. 그래서 맥리마 분석은 뭐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거는 네, 쌍체 표본 T 검정, 네, 그리고 페어리드 T 테스트, 상체 T 검정에 대응되는 건데 다만 명목형 자료에 쓰는 예, 상체 T 검정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연구의 폭이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보셨죠. 자, 그래서 맥리마 테스트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맥리마 테스트 예제 보시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예제입니다. 결혼 전후의 경제생활 만족도라고 하는 예,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명목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명목형 변수고요. 자, 그래서 네, 이 명목형 변수를 썼더니만 네, 결혼 전과 결혼 후 3년 동안에 경제생활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보는 거니까요. 결국 이거는 예, 맥리마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맥리마 테스트로 검정을 돌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맥리마 테스트입니다. 자, 분석이라는 항목에 들어가셔서요. 기술 분석에 들어가셔서 자, 밑에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교차 분석을 클릭하시면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자, 이 크로스 테이블에 지금 옆에 하단 우측에 옵션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옵션 누르시면 보시면 위에 여기 카이 제곱 검정 여기 있죠. 우리가 카이 제곱 검정.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하단에 여기 맥리마 검정 있죠. 예, 맥리마 검정 있고요. 자, 여기 또 뭐 카파 검정도 여기 있어요. 카파 검정도 여기 있고요. 자, 포크라 멘탈 헨젤 검정. 예, CMH라고 합니다. 포크라 멘탈 헨젤 검정. 자, 이런 경우에 예, 이 공변량을 두는 예, 이런 명목형 변수의 검정법이에요.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다 지금 이 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예, 그 외에도 보시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차 분석 들어가셔서 카이 제곱이 아니라 이거 해제해 주시고 여기 맥리마를 클릭하시면 맥리마 검정이 됩니다. 자, 여기 그래서 예, 어느 항목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으시는데 두 개의 명목형 장소, 명목형 변수 반드시 명목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X, Y 둘 중에 어디든 명목형을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OK를 누르시면 자, 다음과 같은 예, 항목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맥리마 테스트를 했더니만 결과가 다 생략하면 0.043이니까 어떻습니까? 네, 유의미하게 변화했네요. 유의미하게 경제 만족도가 변화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명목형 자료에서 한 번 추적된 자료에서 쓸 수 있는 이러한 맥리마 테스트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흥미있게 좀 들으시면, 리그레이션은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정말, 우리가 이 범주형 자료에서는 정말, 효과적으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리그레이션은 연속형 자료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수업 초창기 수업 때 배우셨던 우리가 관련성, 연관성하고 우리가 인과성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자, 그때 그 관련성을 입증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배우시는 분석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을 보시면요. 자, 어떨 때 그러면 연관성 분석을 쓰시냐, 회귀 분석, 상관 분석을 쓰시냐? 자, 변수들 간의 상호 간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예컨대요.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사이의 관계, 네. 자, 지금 이게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사이의 관계, 키가 크면 몸무게도 늘어나느냐? 자, 이런 관련성을 보고 싶겠죠? 네. 함께 올라간다면 정적 관련성이 되겠고요. 네. 같이 내려간다면 부적 관련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올라갔을 때 하나가 떨어지면 부적 관련성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여기서 학생들의 키는 연속형인가요? 명목형인가요? 네, 키는 연속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몸무게는 어떻습니까? 네, 몸무게도 역시 연속형 변수죠. 이 두 연속형 변수의 관계니까 이런 경우는 회귀 분석, 예, 회귀 분석일 우리가 성립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교육 수준과 월 평균 소득 사이의 관계. 자,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나중에 직장을 얻었을 때 월 평균 소득이 실제로 올라가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연구자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관심 있어 합니다. 자, 여기서 교육 수준은 우리가 만약에 뭐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을 한다면 이 경우는 예, 독립변수가 명목형이 되겠고요. 월 평균 소득 이거를 제가 만약에 그냥 연속형으로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얼마 넣는지 뭐 몇만 원 단위로 계속 이제 넣는 거죠, 입력을. 자, 그런 경우 이게 연속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네, 종속 변수로 우리는 연속형이냐 명목형이냐를 가지고 연구 설계를 네, 설계하기 때문에 연구 방법을 설계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회귀 분석 가능합니다. 회귀 분석의 조건을 성립하죠. 자, 이런 연구 주제들을 할 때 우리가 회귀 분석을 쓰는 거예요. 자, 유권자들의 연령과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 자, 유권자들의 연령과 정치적 성향. 자, 연령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연속형이고요. 자, 독립 변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공속 변수, 결과 변수가 중요하죠. 연구 설계에 있어서는. 자, 여기서 정치적 성향이 이거는 연속형일까요? 네, 정치적 성향은 연속형으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치적 성향은 우리가 범주형으로 분석하게 될 겁니다. 예컨대 성향이 좋다, 1, 보통 0,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5점 척도로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척도형은 우리가 명목형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회귀 분석이 아니라 로지스틱 리그레션. 네. 예,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번에 관심 있어 하는 이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두 변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데요. 연관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뭔가 인과성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 회귀 분석은 우리가 인과성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인과성이 되려면 시간적 선후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된 자료를 가지고 인과성을 논할 수는 없어요. 만약 관찰된 자료를 가지고 인과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적 분석, 예, 일반화 추정 방정식 정도는 돼야 인과성을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x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y도 한 단위 증가하느냐,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왜냐하면 해석하기가 좋거든요. 자, 그래서 한 변수의 값의 변화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고 결국 다른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일에 관심을 연구자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회귀 분석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회귀 분석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측 모형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의를 담당하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측 모형에 사실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예측 분석 방법을 토대로 질병에 대해서 예측 함수를 만들고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게 최근에 저의 관심입니다. 관심사인데 그 가장 간단한, 가장 단순한 방법이 바로 이런 회귀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적 변수의 연관성 파악. 결국 이게 회귀 분석입니다. 자, 회귀 분석이고요. 자, 양적 변수. 자, 양적 변수. 뭐가 양적인 거죠? 결국은, 종속 변수가 양적인 거예요. 네. 종속 변수가 양적인 변수에 대한 연관성 파악. 결국, 회귀 분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단순 회귀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공변량으로 하는 여러 가지 변수를 함께 투입해서 투입한 후에도 x와 y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연관성을 파악하는 다중회귀 분석을 이 시간에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변수들과의 연관성, 자, association. 자, 이건 이미 우리가 2주차 수업 때 또는 1주차 수업 때 변수들의 연관성이냐 인과성이냐에 대해서 하퍼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때 구분한 이유가 결국 이것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결국 인과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연과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연구자들이 이 두 개의 그 딜레마에서부터 연구가 설계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관찰 자료를 통해서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를 파악할 때 이러한 과학적 검증을 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바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들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연관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들은 보통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세 가지 스텝으로 우리가 그 논문에서 많이 제시를 합니다. 자, 두 양적 변수 사이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가 다 논문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연관성을 주제로 한 연구들, 제목부터가 D association, A, N, B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요. 우리가 그런 연구들은 연구 안에 산점도도 같이 표기하고요. 상관계수에 대한 부분도 다시 있고 결과 세 번째는 회귀 분석에 대한 결과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3단계로 구성이 보통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내서요. 보통 이런 직관적으로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스카터 플롯이라고 하는 산점도를 그리게 됩니다. 자, 산점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여있는 정도 이 하나하나 점들이 대상수라면 이 가상의 선을 이렇게 긋게 돼서 이러한 것들이 변수가 x변수가 하나씩 늘 때 y변수가 늘어나는 이런 방향이구나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산점도였습니다. 자, 이런 걸 먼저 그려서 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먼저 추정할 수 있게, 짐작할 수 있게,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게 시각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논문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술 통계에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기술 통계 이후에 두 번째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라든지 방향이나 정도를 계량화된 척도 뭡니까? 수치죠. 수치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증가하는 선형 관계에 있다가 아니라 상관계수라고 하는 이게 만약 모수검정이면 피어슨 상관계수 상관계수 R로 우리가 이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수치를. 이 상관계수를 보면 우리가 방향도 알 수 있고요. 이런 유의성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변수 사이의 관계나 방향을 그 상관 분석을 통해서 자, 이때 이거 상관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관계수를 얘기해 주려면 상관 분석이 들어가겠죠. 자, 상관 분석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스텝이 여기서 끝나는 연구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연구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논문을 읽으실 때 최근 논문들을 읽으셔야 돼요. 이 연구라는 게 연구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공부했을 때 논문들하고요. 지금 5년이 지났을 때 그 과학적인 발전에 의거한 이런 과학 분야 연구들은 엄청 또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엔 다 회귀 분석을 쓰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자, 변수들이 서로 인과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설명
설명을 좀 연구자가 하고 싶을 때에는 물론 그렇다고 인과관계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x가 늘면 y도 느느냐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을 때에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통계적 모형을 가정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바로 회귀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회귀 모형. 네, 통계적 모형 뭐냐? 회귀 모형. 즉, 네, x가 이렇게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느냐? 네, 이렇게 증가하느냐? 이렇게 증가하느냐? 실제 조사는 이 정도까지면 됐습니다만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어서 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냐? 선형적인 관계로. 자, 이런 분석이죠. 자, 그래서 통계적 모형을 가정한 후에 모형에 대해서 추론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회귀 분석이고 회귀 분석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회귀 개수를 알 수 있는 거죠. 회귀 개수. 자, 회귀 개수는 베타라고 우리가 쓰게 됩니다. 회귀 개수 베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 여러 개의 다중이라는 뜻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변수를 한꺼번에 투입해서 분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변수들끼리 회귀 개수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가 뭐냐? 예, 순서 이런 걸 정할 때 이제 다중 회귀 분석을 쓰는데 네, 그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표준화된 회귀 분석. 예, 표준화된 회귀 개수. 예, 표준화된 회귀 개수 이렇게 이런 것들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우리가 변수들의 연관성을 구하는 연구에서의 도식은 순서는 자, 제일 먼저 기술 분석으로 산점도를 제시하고요. 다음에 상관 분석으로 상관계수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회귀 분석을 통해서 회귀계수를 제시하면 네, 연관성을 얘기하는 분석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제일 첫 단계에 쓰는 게 산점도와 상관계수였습니다. 자, 산점도란 무엇이냐? 자, 두 변수 간의 관계 파악을 위한 그림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두 변수, A 변수와 B 변수가 있으면요. 이 변수에 대한 관측값을 2차원의 좌표 평면의 점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좌표가 있습니다. 이 좌표에, 네, 만약 키가 증가하면, 키가 커지면 몸무게도 증가하느냐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치를 이렇게 2차원의 표에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 선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가상의 이 각각의 이 편차를 제일 줄여주는 이 가상의 선을 그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선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표는 어떠신가요? 표를 보시면 키가 커지면 몸무게가 커지는 양적 상관관계, 자, 퍼스티브라고 합니다. 퍼스티브 코러레이션, 양적 상관관계가 우리가 있음을 이 산점도로 벌써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산점도는 아주 강력한 우리가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점들이 가상의 직선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면 강한 상관관계예요. 자, 그리고 점들이 넓게 흩어져 있으면 약한 상관관계입니다. 예컨대 지금 이 선을 중심으로 좀 강하게 이게 붙어 있죠, 대부분. 이런 거는 강한 상관관계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띄엄띄엄 있어요. 선은 그릴 수 있습니다만 띄엄띄엄 있으면 이거 약한 상관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상관 분석만 하는 연구들은 결국 이 상관관계만을 얘기해 주는 건데 여러분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가상의 직선에 몰려있는 이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논문에서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게 그거는 그냥 직선 형태의 상관성이 직선 형태의 직선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저도 제가 한 2주차 수업 때 또는 지난 수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대부분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분포들이 반드시 직선 관계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예컨대 제가 저번에만 말씀을 드렸던 뭐 음주와 치매와의 관계라는 이런 산점들을 그려보면 많은 연구들에서 직선 관계가 아니라 U-shape, 예, U-shape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들이 치매 위험이 조금 높고요. 아주 적정량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치매 위험이 낮고 술을 아예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치매 위험이 매우 높은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죠. 자, 상관 분석만으로는 직선의 상관관계에 강한 밀접도를 얘기하는 건데, 네, 만약 이런 그래프를 갖고 상관 분석을 그리잖아요? 그럼 상관 분석이 이렇게 가상의 선이 이렇게 그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어지겠죠, 가상의 선이. 근데 밀집도가 낮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퍼져 있으니까. 그리고 상관성이 낮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관성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둘의 관계가 약하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직선적인 경향이 강하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어느 정도 강한 연관성이냐는 연관성의 강도는 우리가 상관 분석을 할 게 아니라 회귀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점 또는 영점과 같은 전반적 패턴에서 벗어나는 이걸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요런 놈들. 요거는 아웃라이어죠. 자, 이런 전반적 패턴에서 벗어나는 값의 존재 여부를 파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들 간의 계량적인 척도에 대한 분석 전에 산점도를 그려서 데이터의 특성을 미리 탐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 할지라도 그 전에 좀 이런 산점도를 두 변수가 모두 다 연속형이라면 산점도를 그리시면 훨씬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질적인 분석이죠. 이제 통계적인 분석인데 상관계수, 즉 상관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어슨의 상관계수가 있고요. 네, 비모수라면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수 검정이니까요. 상관계수란 뭐냐?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상점의 영향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상관 분석은 직선 형태의 상관 정도니까 만약에 아까 보셨다시피 U셉을 그리는 이러한 U자 모형을 그리는 이러한 형태라면 직선 모양 이렇게 그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상치처럼 나와요. 여기 있는 부분들. 이상치처럼 나와요. 자, 그러니까 상관계수만으로는 그냥 상관성의 방향 정도를 아는 거지. 어떤 연구자들이 보니까 상관계수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회귀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변수의 관계 방향하고 정도를 재기 위한 척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고요. 이때 정도도 선형 정도예요, 선형 정도. 선형성 정도를 그냥 보는 겁니다. 큰 의미를 두지는 마십시오. 자, 그래서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고요. 자, 뭐 함수에 대한 건 제가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있는데 결국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아주 강한 양적 상관관계, 파스티브 코레이션을 보이게 되고요. 마이너스 1로 가면 갈수록 아주 강한 음의 상관관계, 네거티브 코레이션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것도 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관계수에 따른 산점도의 모양을 지금 참고 삼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게 R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피어슨 상관계수의 수치예요. 수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R 계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데 이런 거는 0.7좀 나오겠고요. 자, 이런 것도 지금 선을 그을 수 있죠. 가장 요 거리를 좁혀주는 선을 그으면 이런 선을 그을 수 있고,
자, 이런 거는 이제 없는 거예요. 예, 너무 다 떨어져 있죠. 예, 이런 경우. 이건 음의 상관계수. 자, 이렇게 반대로. 네거티브는 마이너스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음의 상관관계. 자, 이거는 음의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직선에 가까우니까요. 자, 이런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상관계수에 따라서 선점도의 모양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이게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잖아요. 높은 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인위적이고 이상적인 건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뭐 띄엄띄엄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게 선형으로 봤을 땐 0이지만 이게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M자 형태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 곡선이라는. 그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증가하면 반드시 증가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네, 이런 게 예, 한 3차 함수쯤 되겠네요. 이런 3차 함수쯤에 곡선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분석하려면 우리가 비선형 분석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런 선형 분석에서는 결국 선현성에 가깝냐 안 가깝냐를 보기 때문에 결국 예, 이렇게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해서 이거 관계가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비선형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관관계 사용 시에 몇 가지 주의점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상점의 유무를 파악해야 돼요. 자, 이상점의 가장 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선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이상점이라고 하는 그런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받죠. 자, 그래서 이상점을 파악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통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이 적으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상점, 아웃라이어는 무조건 제외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서 무조건 그렇게 빼고 하면 그 조작이죠, 사실은 우리가. 네. 이상점, 정말 이게 이상점이냐 아니냐는 연구자가 판단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마을로비스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아니면 유클레디안 거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길게 얘기 드리진 않을게요. 그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그 거리의 기준으로 뭐 2를 넘어가거나 예, 편차 2를 넘어가거나 하면 아웃라이어로 우리가 많이 가정하고 그런 경우에는 빼주는데 예, 가급적이면 아웃라이어라고 무조건 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두 번째는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척도일 뿐이지 상관계수가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인과성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과성처럼 해석하려면 예,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해야 되죠. 하지만 회귀 분석도 인과성으로 사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자, 부모의 소득하고 학생의 성적과의 상관계수가 0.8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것만으로 부모의 소득이 학생의 선정의 원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네, 상관계수, 자, 이런 것들을 가진다. 그다음에 비선형 관계를 가질 때 상관계수는 0에 가까운 것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비선형 관계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상관계수는 선형적 관계만을 설명하니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네,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관계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걸 예, 말씀 다시 강조드립니다. 자, SPSS로 산점도 구하는 방법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SPSS는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 하기 때문에요. 표나 그래프 이런 것들은 또 한 것은 모아져 있죠. 또 SPSS 20 버전부터는 대화형으로 예,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레거시 차트라고 하는 네, 곳으로 들어가셔서요. 쭉 가시면 여기 스카트 플롯이라고 하는 산점도가 있을 겁니다. 자, 스카트 플롯을 누르시면 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산점들을 그린 형태가 있죠. 네, 심플 스캐터도 있고요. 3D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3D나 매트릭스를 쓰는 경우는 사실 드물기 때문에 임상 자료들은 대부분 심플 스캐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자, X하고 Y는 이제 본인들이 편하신 대로 보시면 돼요. 네, 뭘 넣으셔도 사실 상관없는데, 네, 뭐 X축에 혈압을 보시기 편하기에 혈압은 X축, 체중은 Y축이 편할 것 같다. 아니, 반대네요. 네, 혈압은 X축, 체중은 Y축에 넣는 게 편할 것 같다라고 설정하실 거면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두 개. 예. 이 경우에 이게 연속형 변수에 들어갑니다. 명목형 변수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표가. 이렇게 넣고 자, 오케이. 자, 눌러주시면 짠 하고 요 표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산점도 스캇 플롯이 나오죠. 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SPSS에서는 이게 가상의 선이 이렇게 그려지진 않아요. 예.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R이라든지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알아두시면 참 좋은 게 그래프가 참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들을 읽다 보면 요 산점도에 이렇게 네, 선이 그어져 있고 직선이 그어져 있고 예를 들면 여기에 R은 네, 상관계수 R은 0.9 이런 식으로 아예 표기가 되어 있는 연구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SPSS로 이걸 뽑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뽑을 수가 없고 아마 이런 경우는 R이라든지요. SPSS도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연동시키면 물론 그래프를 좀 더 예쁘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R 같은 프로그램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자,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점도를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치가 될 수도 있죠. 이게 이상치냐 아니냐는 우리가 말로비스 거리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표준편차에 이 표준편차 내에 들어가느냐. 자, 자세한 건 인터넷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해 볼게요. 이제 상관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어슨의 상관분석. 자, 여기 보시면 분석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셔서요. 밑에 쭉 보시면 네, correlation 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상관성, 연관 분석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correlation을 클릭해 주면요. 자, 바이어블, 단별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단별량을 클릭해 줍니다. 단별량을 클릭해 주시면 밑에 단별량 분석이 상관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에 이제 단별량이니까요. 각각 별량에 두 개의 원하는 연속형 변수를 넣어 주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상관계수를 뭘 할 것이냐. 자, 피어슨 상관계수, 그 다음 켄달의 타우, 그 다음 스피어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피어만이나 켄달 같은 경우는 비모수에 쓰시는 거니까요. 모수 검정인 피어슨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유의 수준은 어떻게 할 거냐. 자, 투테일은 우리가 양측 검정이고요. 원테일은 단측 검정이잖아요. 자, 우리는 보통 양측 검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양측 검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이것도 클릭해 주시고 OK를 누르시면 짠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이런 표 제시나 이런 것들은 SPSS가 좀 좋긴 해요. 예쁘게 나와서. 다만 SPSS는 불필요하게 모든 정보들을 다 출력을 하는 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또. 예. 하지만 어쨌든 잘 찾아보셔서 상관표 요게 핵심인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예, 위에 있는 게 상관계수 값입니다. 예, 요게 피어슨 코레이션으로 되어 있는 게 R 값이죠. 그래서 R은 우리가 연구에 쓸 때 자, 뭐 키와 몸무게는 예, R 계수 0.76만큼 네, 0.76만큼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 이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 수준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양측 검정의 유의 수준이 0.00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0.001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유의미하게 예,
유의미하게 무슨 상관관계죠? 플러스니까 네, 파스티브 양적 상관계가 있더라. 즉 키가 커지면 몸무게도 증가하더라. 이 둘은 양적 상관관계가 있더라. 유의미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거 똑같은 거예요. 얘에 대한 예 똑같은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 회귀 분석까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순 회귀 분석입니다. Simple Regression Analysis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위에 그림을 보시면 최대 혈압의 데이터를 산점도로 그린 거예요. 자, 최대 혈압의 길이를 산점도로 그린 겁니다. 체중과 아마 혈압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7644예요. 자, 0.76 정도 됩니다. 자, R은 0.76 정도다. 예. 산점도 그림에서 좌표상의 점들을 대표할 만한 직선을 하나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의 가상의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상의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회귀선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회귀선, 리그레이션이라고 해요. 회귀선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측정된 값끼리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측정되지 않은 값들도 이 선을 연정하면 네, 이렇게 여기서 끊기는 거 우리가 상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 표를 해석하시다 보면 상수라고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상수가 요 끊기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상에서는 쭉 그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측정되지 않은 값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거 몸무게가 늘어나면 혈압도 늘어나더라. 몸무게가 그러면 제가 연구에서는 110만큼만 조사가 됐는데 130인 사람은 110보다 더 혈압이 올라가겠죠. 이런 가상의 어떤 선형 곡선에 따르면요. 자, 그런 것들을 예측 해석해 주는 게 회귀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이 훨씬 더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은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이라는 게 뭐냐? 자, 리그레션 애널리시스라는 게 서로 인과관계를 갖는 두 변수가 서로 함수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함수를 추론하는 일종의 통계적 방법입니다. 자, 함수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하고요. 함수를 추론하는 방법이더라. 자, x하고 y의 관계를 추론하는 겁니다. 자, x가 한번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 변수값의 변화가 다른 변수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설명 가능합니다. 즉 x의 변화는 y의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들이죠. 하나의 변수값이 주어질 때 우리가 다른 변수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이 회귀 분석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예측 모형을 구축하는 연구들이 빅데이터 연구들이 참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가장 단순한 형태가 바로 회귀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에서의 변수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설명 변수를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네, x라고 표기하겠죠. 자, 회귀 분석에서 원인이 되는 변수예요. 자, 이것은 이제 인과관계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자, 흡연자는 흡연 개수에 따라서 후두질환, 흡연 개수가 늘어나면 후두질환 위험도 늘어나느냐, 유병률도 늘어나느냐 이런 거 볼 때 흡연 개수는 x 원인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설명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후두질환은 반응 변수, 종속 변수, 결과 변수니까요. y라고 표기하고요. 자, y라고 표기하고 네, 반응 변수 또는 종속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단순 회귀는 뭐냐? 단순 회귀는 simple regression이라고 하는데요. 자, 반응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설명 변수를 사용한다면 단순 회귀예요. 자, 예를 들면 흡연 개수와 흡연이 늘면 후두 질환이 느느냐, 후두 질환 유병률이 느느냐를 볼 때는 단순 회귀입니다. 하나씩만 보는 거잖아요. x가 하나, y가 하나. 자, 다중 회귀는 뭐냐 하면 두 개 이상의 설명 변수. x가 두 개인 거예요. 자, 후두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게 흡연만 있습니까? 흡연 말고 또 음주도 있죠, 음주. 그러면 음주도 같이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음주는 후두질환 얼만큼 설명하는지, 흡연은 후두질환 얼만큼 설명하는지를 각각 볼 때도 있고요. 또는 음주라는 거를 고려한 이후에도 흡연은 독립적으로 얼만큼 후두질환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볼 때도 다중회계를 씁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중회계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순회계 분석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단순회계 분석의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함수는 정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회귀 모형을 설정해 줍니다. 자, 인과관계가 있는 두 변수, x변수하고 y변수,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를 산점도에서 대표할 수 있는 직선을 하나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산점도가 있으면 여기가 y가 되겠고 여기 x가 되겠죠. 자, x가 늘을 때 y도 느는 이런 양적 관계가 있으면 이거 선을 하나 그어주는 이게 바로 리그레션이다. 자, 회귀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직선을 중심으로 약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오차라고 보는 거예요. 오차 에러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간단해요. 이 식은 x와 y 사이의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y라고 하는 거는요. 자, 베타 값. 자, 근데 여기 베타 값의 0은 뭐냐면 인터셉트, 절편. 이걸 상수라고 합니다. 절편 뭐냐? 조사할 때 보세요. 우리가 이게 만약에 몸무게고 자, 키예요. 자, 몸무게가 증가할수록 키도 증가하느냐? 반대로 볼게요. 이게 몸무게고 y가 이게 x가 키예요. 키도 증가할 때 키가 증가하면 몸무게가 증가하느냐를 볼 때 이런 표를 그렸다 칩시다. 자, 키를 제가 조사한 걸 1cm, 10cm도 조사했을까요? 안 그렇겠죠. 뭐 110cm부터 뭐 조사했겠죠. 예를 들면 네, 키가 뭐 10cm인 사람, 1cm인 사람 없잖아요. 잘. 네. 자, 그래서 제가 조사한 부분부터 들어가는 걸 우리가 절편이라고 해요. 자, 인터셉트라고 합니다. 자, 플러스 자, 베타1. 베타1은 뭐냐? 베타1은 걔죠. 예, 여기서의 키가 되겠습니다. x1이 되겠습니다. 베타1의 x1. 자, 키. 즉, 이 선은 y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절편, 상수. 여기 시작되는 이 부분하고 더하기 키에 대한 곡선, 기울기. 플러스 이 흩어져 있는 오차는 오차. 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구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회귀 모형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결국 이 선에 대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회귀 모형 그냥 돌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회귀 모형은 오차라는 걸 가정할 때 이 가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다 만족해야지 사실은 회귀 분석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형성입니다. x하고 y가 선형적인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오차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래서 산점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스카터 플러 산점도를 통해서 선형성을 먼저 봐야 돼요, 원래. 근데 제가 만약에 산점도를 통해서 봤는데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음주와 치매와의 관계처럼 이렇게 U-쉐입을 그린다면 얘는 선형성을 만족하지가 않으니까 예, 선형 회귀 분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비선형 회귀 모형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자, 각각의 이 개인들은 예,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독립된 개체들이다. 예, 인 거죠. 자, 독립성이라는 거는 이 하나가 이 다음 하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정규성입니다. 자, 오차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예, 정규 분포가 아니라 만약에 뭐 치우친 분포라면 우리가 예, 모수 검정을 이용할 수가 없고 특히나 회귀 분석 이용할 때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 네 번째는 등분산성입니다. 오차는 모두 분산이 같아야 돼요. 예, 분산이 서로 다른 어떤 변수를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이 역시도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선형성을 제외하고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은 실은 이게 모수검정, 예, 모수검정 또는 GLM, 예, Generalized Linear Model, 예, 일반화 선형 모형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비슷한 얘기인데요. 똑같진 않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기본되는 기준이죠. 자,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가정을 하고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
자, 회귀계수를 추정합니다. 자, 이 가장 적합한 직선을 추정하는 방법이 자, LS2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넘어갈게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예, 요 선에 여기 미니멈 요 함수들 있죠. 간단히만 제가 그림을 설명을 드릴게요. 함수를 설명드리니까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얘네들을 가장 줄여주는 요 거리 있죠. 얘들이 하나하나 개체일 거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요 개체 선을 공간을 가장 줄여주는 요 선을 가상의 선을 긋는 게 이게 회기선이라고 그랬고요. 이 회기선을 구하는 방법이 LS2라고 하는 방법으로 구하는 건데 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자, 적합된 회기선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회기식의 유의성을 검증해줘야 됩니다. 자, 이 회기식을 그려줬으면 이거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해줘야 됩니다. 자, 적합된 회기식이 모두 유의한 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유의미하느냐? 자, 이때 쓰는 게 에노바입니다. 에노바에 의해서 가설 검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귀무가설은 뭐냐 하면 자, 베타라고 하는 아까 보셨던 베타가 이 회기선이에요. 이 베타가 예, 의미가 없다. 네, not significant. 예,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0.05라는 게 에노바에서 0.05가 무의미하다라는 게 귀무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에노바가 0.05보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예, 기울기가 의미가 있더라. 즉 회기선이 의미가 있더라. 즉 결국 종합하면 이 회기 모형은 의미가 있더라가 될 겁니다. 자, 회기성의 설명력을 또 이제 마지막 구해줘야 됩니다. 자, 회기식에 대한 설명력은 회기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가 검정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에요. 그야말로. 자, 이 회기직선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이거를 줄여서 설명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R 스퀘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SPSS에서 구해줘요. 이 도식이. 자, 이 수식도 제가 생략할게요. 네, 간단한데요, 사실은. 자, R스퀘어가 1부터 0까지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R스퀘어라고 하는 이 값이 결정계수라고 합니다.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습니다. 자, 1이라는 거는 이 회기선이 이 Y를 100% 설명한다는 의미예요. 1이라는 뜻은. 만약에 0.3이라면 자, 이 회기 개수는 이 x는 y를 네, 30% 설명한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 이것 저기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흡연이 x고요. 후두 질환이 y라고 할게요. 자, 흡연은 그러면 흡연과 후두 질환의 어떤 회기선에 대한 R 스퀘어가 만약에 단순 회귀 분석에서 30으로 나왔어요. 0.3으로. 그럼 무슨 말이냐면 흡연은 후두 질환을 30% 설명한다. 후두 질환의 발병을 30% 설명하는 거예요. 후두 질환 말고도 후두 질환의 흡연 말고도 많을 거 아니에요. 목소리의 과형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음주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예, 내가 보고자 하는 이 X 즉 흡연은 30%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예, 재밌죠? 네, 이런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 팁이에요. 설명 변수 개수가 다른 모형끼리 R스퀘어 값을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설명 변수가 서로 다른데 개수가 모형이 서로 다른데 R스퀘어 값을 갖고 비교할 수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키하고 몸무게하고 단순히 수치를 갖고 예, 비교하는 거예요. 키는 단위가 센티미터고 몸무게는 예를 들면 킬로그램이라면 여러분들 키에서의 1cm하고 몸무게에서의 1kg하고 여러분들 단순히 비교 가능하십니까? 단순히 비교가 어렵죠. 단위가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거 통일해주는 수정 결정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adjust R square라고 해요. R square인데 여기 adjust ADJ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just R square를 구해주셔야 돼요. 예, 이거 우리나라 말로 수정 결정 계수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수정 결정 계수는 이제 R square를 자유도 DF라고 하죠. degree of freedom. 자, DF 설명이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외우십시오. 자, 자유도라고 하는 degree freedom으로 나누는 거예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임상에서 연구하시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이해 못 하시니까 자, R스퀘어는 뭐다? 이 모형의 설명력이다. 제가 돌리는 회기선의 설명력이고 자, 근데 설명 계수가 다른 모형, 여러 개의 변수를 서로 비교할 때는 R스퀘어, adjust R스퀘어를 쓴다. 수정 결정 계수를 쓰더라. 이거 퍼센트를 해석해줘야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adjust R스퀘어가 0.3이면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네, 수정 결정 계수 이 변수는 이 y라고 하는 그 종속 변수를 30% 설명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끝나면 이제 회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회귀 진단은 모형 진단과 자료 진단이 있는데요. 자, 먼저 모형 진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형 진단은 회귀 모형에 대한 가정이 만족하는지를 진단하는 것이고요. 자,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모형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오차의 등분산성, 이 네 가지가 아까 성립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등분산성, 선형성, 정규성, 독립성이 이게 만족이 되어야 회귀 모형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가정하고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분산성은 뭘로 확인하느냐? 잔차에 대한 산점도, 리지두얼이라고 하는 잔차에 대한 스캐터 플로우, 스캐터 플로우, 이거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등분산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모형에 대한 선형선을 확인해야 돼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잔차에 대한 산점도로 이 선형 모형인지 잔차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게 선형 모형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등분산성은 분산이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지 이거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오차의 정규성. 자, 이걸 뭘로 보느냐? 정규 확률 그림이나 QQ 플랫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사피로-브리크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규성을 검증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오차의 독립성, 이거 반드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조금 가정이 아주 100% 만족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회귀 모형을 돌리는 데 있어서 그래도 뭐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닌데 오차가 독립적이지 못하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건 더빈-왓슨 테스트라고 해서 자기 상관성을 봅니다. 더빈-왓슨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빈-왓슨 테스트가 수치가 만약에 독립성을 가정하지 못하면 이거는 절대로 회귀 분석을 돌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형을 진단하고 나면 나중에 데이터를 다 돌리잖아요. 데이터를 돌린 이후에도 결과값을 보고 자료, 데이터를 진단해 줍니다. 자, 이때 자료 진단에 대한 핵심은 이거예요. 자, 이상점이나 영향력이 큰 관측지 등 개별 자료를 보고 같은 얘기예요. 이상점, 영향점 이거 약간 같은 얘기인데 자, 이상점 조금 다른데 이게 제가 통계적인 정의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정의를 또 같이 쓰려다 보니까 사실은 아웃라이어하고 영향치하고도 다른 건데 통계적으로는 다른 개념인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이런 것들을 빼줘야 되느냐 빼주지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 엄연히 말하면 뭐가 다르냐? 통계적으로 이상점, 아웃라이어는 완전 다른 양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양상. 그래서 잔차 플롯에서 보면 이렇게 요 위에 그 잔차에 대한 리지두얼에 대한 스카터 플롯을 그릴 때 이쯤에 있는 요거 하나 요거 이상점일 수 있어요. 아웃라이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상점을 사실은 빼주면 연구 결과가 훨씬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형이잖아요. 선형 회기선을 그리는데 각각의 가장 이 거리를 좁혀주는 회기선을 좀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얘 하나 때문에 선이 이상해진다고요. 다 몰려있는데. 얘를 빼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자, 쿡스 디그리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는 없는데 마알로비스 거리라든지 쿡스 디그리 많이 씁니다. 자, 쿡의 거리, 우리나라 말로 쓸게요. 자, 쿡의 거리. 쿡스 디스턴스예요. 디그리가 아니라 쿡스 디스턴스, 쿡의 거리라고 하는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역시 쿡의 거리에서
뭐 표준 편차 2 안에 들어와야 이상점이 아니고 2를 벗어나면 이상점이다. 이런 거를 얘를 돌려주면 딱 그거를 알려줘요. 예, 몇 번 대상자가 거의 벗어났어요. 걔를 같은 경우는 빼서 돌려줘도 무관한데 예, 가급적이면 이상점은 빼지 않는 게 좋죠. 왜냐? 이게 이상점인지 아니면 단순히 선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이게 이상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단순히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2차 함수나 3차 함수의 관계에서 걔는 정상점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급적 안 빼주는 게 좋은데 그래도 빼야 된다면 쿡스 디스턴스를 통해서 예, 투 표준 편차를 벗어난 걸 빼주면 됩니다. 자, 이게 자료 진단입니다. 자, 정리하면 회귀 모형에 대한 가정을 돌리기 전에 진단하고 자,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게 좀 깔끔하게 쓰고 싶다 하면 예, 자료 진단을 해서 이상점을 빼주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한 실습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회귀 분석 들어보시니까. 사실 이거 회귀 분석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의 사실 뭐 아주 어려운 통계는 아닙니다만 보통은 뭐 러지스틱 회귀 분석 정도만 해도 이제 고급 통계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 같은 거 잘 알아두시면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연구들이 폭이 훨씬 넓어져요. 질도 훨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보셨던 자료 진단이라든지 모형을 검증해서 이제 계속 모형을 더 완성도 있게 예, 설명력을 더 높이는 예측 모형을 만드시게 되면 더 질 높은 연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그 회귀 분석에 대해서 또 이제 실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